네, 건강한 주말 아침 맡고 계십니까? TV닥터의 장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자, 이제 벌써 어느덧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오고 지금 거리에 나가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벌써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연말 연시 이제 바로 코앞인데 어떻게 2008년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맘때쯤 하면요. 새해 소망들을 한 번씩 점검해보게 되잖아요. 그럼요. 새해 소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가족의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항상 새해가 되면은 올 한 해도 좀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세요라면서 새해 소망을 빌곤 하는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 침과 뜸을 이용해서 이제 질병도 치료하고 또 건강을 잘 지키신 분이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 직접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침통 하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신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부산 금정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무극 보양뜸 자리잡기라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침구사로 알려진 구당 김남수 선생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무급 보양뜸입니다. 이 무급 보양인데 참 떠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이 환자분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또 뭐 좋은 기회를 또 마련해가지고 부산에서 또 자주 해야죠.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요, 관절염이나 신경통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부터 평소 뜸에 관심 있는 시민들까지 무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이날 참석한 시민들은 뜸사랑 회원들의 진료를 통해서 자신의 증상에 도움이 되는 뜸자리를 찾았는데요. 이번 행사는 전통의학을 몸소 체험할 수 있고 뜸 치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뜸을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뜸을 떠보니까 기력이 상당히 향상이 되고, 전에는 내가 등산을 자주 다니는데 1시간 정도 걸으면 굉장히 다리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일제로 없고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아요. 행사에서 시민들의 무료 진료를 맡은 뜸사랑단체는 구당 김남수 선생이 운영하는 침뜸 치료 봉사단체라고 하는데요. 건강의 기본을 간편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뜸 치료인 무극 보양뜸을 시민들에게 알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무극 보양뜸은 김남수 선생이 평생 동안 임상치료를 통해 얻어진 뜸 치료법인데요. 전통의학의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왔는데 선생님을 보려고, 선생님들 보려고. 그래,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좀 열어주세요. 열어주면 아픈 사람들 다 낫고, 요즘에 경기도 나쁜데 이 병원도 안 가고 떠서 갔으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예, 김남수 선생님. 예. 참 고맙다고 말은 그뿐이네. 예. 그래서 몸이 아파갖고 이러는 사람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먼저 구당 김남수 선생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이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접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당 김남수 선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요. 선생님이 정말 70년 넘는 인생 동안 임상치료를 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뵈니까 사실 나이가 좀 짐작이 안 가는데 선생님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94이라고 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95대입니다. 네. 아니, 정말 너무 정정하세요. 95이요? 예. 저는 그 반대에 59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네. 네, 정말 선생님을 딱 뵈니까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젊음과 또 건강을 유지하신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그렇게 이제 좀 젊다고 하면서 그걸 묻는데 그 비결이 딴 거 없고 누구나 다 똑같이 나와 같이 그렇게 건강하고 안 앓고 이제 젊게 살 수 있는 건데 몰라서 저는 이제 알리기 위한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쉬운 거예요. 그러면 뜸입니다. 뜸. 저는 약이라고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이 네. 하루에 한 번씩 뜸 뜨는 건데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집에서 자리만 잡아놓으면은 네. 그 자리에다가 뜨기만 하면은 이제 건강할 뿐더러 앓지를 않습니다. 감기가 뭐냐고 할 정도로 안 앓게 되고 소화되는 게 뭐냐고 할 정도면서 머리 아픈 것도 모르게 됩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이렇게 잠깐 선생님의 건강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주 동안 그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해 주셨나요? 그런데 이제 의학하면 지금에는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의학, 이제 동양의학 이렇게 이제 말하고 또 이제 우리 거를 이제 한의학 그렇게 말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는 이제 중국의 한나라 때 우리나라로 왔다 해서 한의학 그러는 건데 네. 원래 침뜸은 우리 거여서 중국으로 갔다가 글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것이 바로 이제 한나라 시대 때 왔다 해서 한의학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근데 침뜸이 바로 우리 거고 우리 건데 우리 거를 지금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고 저는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네. 침뜸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침과 뜸 가운데 예. 이번 주에는 먼저 침에 대해서 예, 이제 강의를 그렇습니다. 해주시는데 이번 주는 이제 침 얘기 해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뭐 뜸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은 약 70년이 넘게 침과 뜸 요법을 시행해 오면서 네. 이제 화상 치료에 이제 침을 이용한다. 우리가 그렇죠. 쉽게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당 화상침이라는 걸 이렇게 발견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외에 또 응급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해준다고 하니까요. 일단 먼저 큰 박수로 오늘 구당 김남수 선생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의 종류는 이제 원래 이 침이라는 건 지금은 이 쇠가 만들어져서 이 쇠로 만드는 걸 씁니다. 그런데 이 침뜸이라는 건 원시 때부터 생긴 의학인데 원시 때 뭘 보죠? 본능이죠. 이제 우리의 의학은 본능이고 지금 서양의학은 이제 과학의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서양은 가려우면 나무에다 이렇게 문지르는 게 본능이고 우리 사람은 손이 있기 때문에 가려우면은 이렇게 긁는 거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침입니다. 그런 침의 종류가 지금은 이제 9가지 종류예요. 침의 종류가 9가지인데 여기에는 지금 그 침이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치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의 이제 필요한 거는 9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외과용입니다. 외과용. 위에 5가지는 외과용이고 밑에 4가지는 이제 내과용이고 그래서 외과용으로 쓰는 거는 5가지인데 이제 이렇게 문지르는 거, 또 누르는 거, 또 이렇게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는 거, 납작은 거 이제 이런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제 외과용이 있고 내과용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바로 9가지 중에서 이제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외과용은 이제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건 피를 뽑을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4가지는 별로 필요치를 않은 게 지금 서양의학이 와가지고 수술하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5가지는 필요치 않고 이 4가지가 이제 찌르는 건데 사실은 이 찌르는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굵었습니다. 굵은 침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써왔는데 지금은 이런 굵은 침이 필요가 없어요. 왜 굵은 침을 썼는가 하면 침 만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걸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가는 침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얼마든지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위험은 이런 큰 침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큰 침은 없어져 버려요. 사실은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안 쓰죠. 그래서 가장 가는 침, 요걸 이제 터럭호자 호침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걸로 쓰기 때문에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찌를 때는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배 같은 데 잘못 찔러서 뇌출혈돼서 죽기도 하고, 가스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그런 침을 안 쓰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한 이제 의료기구가 됐죠, 이게. 그래서 또 옛날에 침이라는 건, 원시 때 이런 쇠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긁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 가시, 고기 가시, 뼈다구 이제 이런 걸로 쓰다가 점점
돌뼈 쪽은 돌로 이제 누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금속, 철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 내려온 것이 이 침이고, 이 침은 영원한 의료기구입니다. 다른 의학은 생겼다가 좋은 거 나왔다고 했다가 얼마 가면 없어지고 또 바꿔지고 약도 그러고 늘 그러나 이 침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쇠가 아니면 효과가 안 납니다. 절대 그러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의료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의료기구예요. 그래서 이건 생긴지도 모릅니다. 언제 생겼다는 연대가 없어요. 가령 한약은 이제 언제부터 생겼다. 3천여 년 전 이제 그 신롱이 모든 풀뿌리, 풀이파리, 뭐 나무이파리 이런 걸 맛봐가지고 이건 독한 거, 안 독한 거 이런 걸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약이죠. 한약이죠. 그러나 예, 그건 그러면 연대가 언제부터 3천여 년 전 분명히 그거는 이제 학문으로 해서 언제 생겨난 것과 그 신령이 생겨난 연대가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약은 연대가 있는데 이건 언제 생긴 게 없어요. 사람 생겨나서 붙어서 생긴 의학, 예, 자연스럽게 긁는 데부터 생긴 의학이기 때문에 이 치매 연대는 없고 또 나중도 그렇습니다.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한의사가 유능해도 한약 재료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죠? 또 좋은 것이 나왔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좋다고 했다가 얼마 안 가면 그건 없어지고 또 새로운 거, 뭐 좋은 거 나왔다고 그러고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은 바꾸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의학입니다. 왜 안 돼? 이건 전기라는 게 이 쇠가이면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도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를 통해 주는 게 바로 이 금속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의료기구이면서 또 하나는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게 효과가 없으면 누가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려고 했지만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 없어져.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뭐 부작용이 없다고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없어질 이유가 바로 제일 첫째는 부작용이 없다. 두 번째는 다른 걸로 고칠 수 없는 게 효과가 있다. 또 이제 이 침은 이제 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작용이 없는 거, 효과가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저렴한 거, 경제적인 거, 돈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질 수가 없는 의학으로 해서 영원한 의학이고 이제는 세계적인 의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학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의학이고 아주 필요한 의학이고 또 하나는 지금 병원 아무리 병원 의사가 유능해도 장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아무 시설도 뭐 지금 뭐 길에 가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 침통만 하나 들면은 그 사람도 치료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필요 없죠. 또 뭐 차별이 없습니다. 뭐 까만 사람이라고 하얀 사람이라고 아무 차별이 없죠. 어린애라고 늙었다고 돈이 많다고 돈이 없다고 뭐 비서실이 없다고 이런 차별 종교도 불교라고 기독교라고 아무것도 없이 다 누구한테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침.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의학이면서 전 세계가 다 이제 의료인들은 써야 되는 의료기구입니다. 진짜로 이건 이제 나는 평생 동안을 이제 침하고 뜸만 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줘보고 살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제 환자가 없으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제 무병이 재산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안 아프면은 돈이 이제 저절로 이제 쌓이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들어 뿌리면은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써야 하니까 얼마나 이제 무병이 재산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말하는 이 침을 무병이 재산이라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 이제 이거 하기만 하면은 쉽게 낫고 안 아프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안 없어지게 하려고 그냥 아글아글 씁니다. 네, 앞서 이제 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침 하면은 그냥 바늘같이 생긴 거 하나 이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아까 외과용도 있고 내과용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침만큼이나 우리 몸에는 혈자리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혈자리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락이라는 거는 가령 이제 철도로 말하면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뭐 그런
선과 같은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혈자리라는 거는 역과 같이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생각될 겁니다. 네. 그럼 부산으로 오려면은 부산역에서 내려야만 되잖아요. 네. 대구에서 내려도 김해에서 내려도 이제 올 수는 있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삥삥 돌아서 그렇게 오지만은 부산에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부산을 왔는데 네. 뭘 찾아야 할 때 부산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침 자리는 그 부위의 그 역과 같은 그런 저거죠. 예? 경상남도 이제 제일 바다 끝에 이제 부산 찾아오려면 부산역에서 내려야 하는 것 같이 그런 이 침자리는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한 700개가 되는데 이제 양쪽 하면은 700개고 이제 한쪽만 얘기하면은 한쪽만 얘기해서 경혈 이름 경혈 이름은 361입니다. 예. 361 그런 개요. 침 구멍 이름이 그래요. 네. 그리고 자리는 이제 양쪽이 있으니까 모두 합하면은 한 700여 개가 돼요. 네, 우리 몸의 경혈이 700여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구급용으로 급할 때 그 쓰러졌다든가 네. 뭐 열이 갑자기 나서 뭐 이제 죽게 됐다든가 어린애들이 이제 막 열이 많이 나가지고 경기를 한다든가 네. 그런 자리가 필요한 자리가 누구든지 집에서 알아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 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알아둬야 돼요. 다 알아둬야 되는 자리가 원원 침 자리가 바로 소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있는데 요건 이제 폐경에서 그런데 대개 이 자리는 이제 침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찌르는데 침을 모르는 분들이 체했다라든가 급할 때 사관 딴다고 그러죠. 네. 사관 튼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손가락이 한 가운데에 그냥 되게 따게 됩니다. 오는 이 엄지손가락짜리 이제 요 끝이에요. 이 손톱 끝 이렇게 밀어 올리면 딱 걸리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십자가 되는 자리인데 보통 그건 이제 뭐 그렇게 안 해도 효과가 나는 자리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손가락 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여기를 바늘로 조금 이렇게 따주면은 피가 조금 나옵니다. 네. 그런데 따가지고 그 피를 나오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누르고 짜거든요. 많이 짜요, 그러면 안 네.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네.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짜지 말고 이렇게 벌려주세요. 이렇게 벌려주면은 그냥 피가 나와요. 그러면은 체해가지고 곧 죽어갈 사람도 거기서 피가 파리 대가리만큼만 많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피가 비치면 벌써 꺽 하고 틀림합니다. 그래서 약으로 한참 먹어야 되고 뭐 다른 거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침으로는 그 자리 하나 이렇게 딱 따면은 꺽 하고 틀림할 정도로 그건 집에서 다 알아둬야 할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뭐 가장 쉬우면서 아주 필요하게 쓰게 되고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그거 알았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바늘을 이제 쪽에다가 지금 낭자에다가 이렇게 꽂고 다니고 나중에 그게 조금 위험하니까 기후베개를 빼쪽거려가지고 꽂고 다니고 이 부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바늘을 가지고 다니다가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집에서 다 할머니들이든지 어머니들이든지 그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애들이 요건 체했을 때 그러고 혹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라든가 어떤 급한 뭐 어떤 약물에서 그랬다든가 그런 이상이 와서 열이 많아가지고 곧 죽게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바로 이 새끼손가락 네. 요거 가지고는 조금 이제 잘 안 배기 때문에 제 손가락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 끝입니다. 요 끝에서 이제 바로 손톱 뒤에 요 이쪽으로 가해 쪽으로 여기다가 이제 바늘로 아까와 같이 그렇게 따면은 금방 그냥 뭐 열이 내리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하나, 네. 요건 이제 국어보는 자리를 지금 병을 네. 고치는 자리는 네, 네. 숫자가 돼야 되고, 요건 이제 가정에서 누구나 알아듣다가 필요할 때, 그리고 혹 이제 어린애들이 갑자기 열이 감기 왔든가, 무슨 어떤 열이든지 열이 나가지고 막 그냥 열이 39도가 되면 물 펄펄 끓는 100도고 또 같은 겁니다. 그래서 39도를 넘어서 40도까지
되게 되면은 어린애들 뇌가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물이 100도 넘는 뜨거운 물이 되니까 뇌가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막 눈도 막 뒤집어 쓰고 그냥 뭐 개복금 같은 것도 내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손을 흔들고 뭐 그럽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가라는 자리가 있어요. 참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신비란 말은 이제 그 침에서만 이 신비란 말이 나오지 약 가지고는 신비라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네. 한참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래서 1침, 2뜸, 3약, 예, 그러기도 하고, 1뜸, 2침, 3약, 그리고 약은 어디까지나 세 번째, 그 속효성으로 볼 때. 그런데 그런 열이 났을 때, 어디에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바늘로 따면 되냐. 참 쉬운 것인데 몰라가지고, 예. 그리고 뭐 뛰어서 병원에 가다가 보면은 가다가 죽어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 가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죽는 거 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떤 치료방을 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가다가 죽어버린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죽을 사람 안 죽게 죽음을 면하는 거죠. 그 자리를 가르쳐 드려야 되나, 되거나. 아니, 가르쳐 주셔야죠. 다 가르쳐 드렸다고 하면 가르쳐 드리지, 그냥. 예. 요 귀끝입니다. 요 귀끝.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귀를 이렇게 딱 꼽으면은, 네. 예, 끝이 뾰족하게 되죠. 네. 네. 요 끝 바로 요 끝을 여기를 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지금 이렇게 꼬부라지면서 이렇게 끝이 되죠. 네. 이 끝을 이제 여기를 역시 이런데 바늘로 딱 따게 되면은 금방 열 내려요. 참 그런데 열이 내리는데 여기 따는 거고 여기 따는 거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를 손가락을 따면은 열이 금방 내리는데 이건 서서히 내립니다. 서서히 내리니 모르게 열이 서서히 급히 내리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안 내린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서 요 자리를 따주면은 그 세 군데는 급할 때 절대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하는 거. 요 자리를 각손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건 뭐 그런 거 안 이름 안 알아둬도 됩니다. 그래서 요 아까 꼬부리면 귀 꼬부려서 그 끝이라는 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예, 그 자리에다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앞서 우리 몸에 좋은 이제 혈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질환에 따라서 이 혈자리가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앞에 지금 저희 방청객 한 분이 누워 계시는데 네, 직접 이제 이분을 통해서 어떤 질환에 어떤 혈자리가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질환으로 침 치료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평상시 앉았다 일어나면은 어지러움증이 심해가지고 네. 그 예방법이나 치료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평소 어지럼증이 많은데 앉았다 일어날 때 이렇게 좀 많이 어지럽다. 네. 이럴 때는 어떤 혈자리가 좋을까요? 그 어지러운 병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어지러운 거는 하나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빈혈에서 오는 수도 있고 이제 뇌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어지러운 수도 있고 또 유해상으로 뇌를 다쳐가지고 이제 그러는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러는데 이분의 경우라고 보면은 어지러운 기가 이 위에 이상이거든요. 위에 이상으로 해서 사실은 빈혈이죠. 네. 뇌 빈혈, 뇌 몸 전체의 빈혈이 아니고 뇌 피가 조금 모질해서 잘 돌아가지를 못한다든가 그런 것이 바로 위가 조금 약해가지고 이제 피가 이제 조금 모질한 셈이죠. 네. 그러면 뭐 피 검사를 해보면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머리에서 돌아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약간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움직일 때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이제 갑자기 움직이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거는 이분한테는 이제 다른 적은 아니고 네. 이 위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어지러움이 오는 것 같아서 위를 치료해 버리면은 이 양반은 어지러운 거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위를 치료하는 이제 자리에다가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해드리면 되죠. 네, 좀 알려주세요. 예, 선생님. 예. 그래서 항상 우리 몸은 지금 서양의학은 세균학으로 해서 부분의학인데 이 우리 침구의학은 항상 전체의학입니다. 하나도 뭐 머리카락 하나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 이제 자리를 전체를 치료해 주는 자리
네. 예, 그런 자리로 해서 지금 빈혈이니까 뇌에 빈혈이 있어서 약간 어지러운 거니까 위 때문에 그래서 위를 치료하면은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어지러운 기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위를 지금 다리나 팔 이게 다 위에 관계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위를 치료하게 해드리느라고 이 자리에다가 이제 시술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어지러운 기가 없어요. 위가 좋아지면서 어지러운 기가 없어지죠. 네, 일단 뭐 예. 머리가 어지럽다 해서 머리에 그렇죠. 직접적인 머리가 원인이 있는 아니고, 게 아니고 네, 머리가 아니고, 네, 위가 안 좋기 그 원인이 때문에. 위 때문에 이제 어지러운 게 왔기 때문에 위를 치료하면 어지러운 거는 이제 이파리죠, 지금 말하자면 어지러운 거는. 네. 예, 뿌리는 이제 여기 위가 뿌리고 지금. 예. 위치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선생님. 아, 위치를 이제 설명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곡지라고 그러는데, 예, 경혈 이름이 곡지입니다. 네. 곡지인데 이 자리가 대장경이면서 위에 해당되는 자리예요. 위에 해당 자리. 그리고 또 이 자리는 이제 이것도 위에 해당되는 자리입니다. 경락도 유경이면서 이제 이 자리도 위에 해당되는 자리. 이 곡지와 같이 이걸 다리의 삼리라고 그럽니다. 족삼리라고 그러는데 이 자리는 아주 유명한 자리죠. 장수열로도 유명하고 네. 예, 이 자리에 뜨면은 늙은이들은 이제 다리 힘이 있어서 쓰러지질 않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위를 치료하느라고 예, 적어놓은 거고 네. 요 자리가 바로 이 밑에가 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관계된 자리 이것도 이 자리도 위에 관계된 자리 여기도 사실은 위에 관계된 자리예요. 심장에 관계된 자리지만은 위에 관계된 자리. 요거는 이제 이 밑에는 지금 해부학상으로 보면은 바로 12지장. 네. 네. 영양을 흡수하는 자리. 12지장이라는 건 위에서 소화시켜서 내려보내면은 이 12지장에서 영양을 다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제 치료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소화시켜서 이 영양분을 이제 내려보내면은 이 12지장 여기에서 다 네. 흡수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위 기능을 좀 좋게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네. 몸 전체를 지금 치료하는 거죠. 그래요. 예. 정말 전체 의학이라는 말이 예, 딱이네요. 바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 따로 떨어진 거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이건 이제 절대 손상이 되질 않아요. 이 자리에서 가령 뜸을 뜬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교털 다 나옵니다. 네. 교털 손상됐으면 교털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의학인 이 침뜸은 하나도 손상시키는 거 없이 그대로 놔두고 이제 예, 고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어지럼증과 관련된 혈자리를 예.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네. 이외에 이제 다른 질환에도 그에 맞는 혈자리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제 방청객 여러분 중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 어지럼증이 많은데요. 그 어지럼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침 혈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지러운 거를 아까 이분은 위 때문에 어지럽다고 그랬는데 여자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른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은 이제 그 월경을 하기 때문에 즉 피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나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는 그 자리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역시 그러나 그 어지러움을 없애는 거는 이제 우리 침뜸입니다. 근데 어지럽다 여자들이 지금 어지럽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면 뭘 드리죠? 약으로 해서 뭘 드리죠? 보통 뭐 빈혈약 이런 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네. 그러면 지금 여자가 어지럽다 하면은 역시 빈혈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지럽다고 그럴 때 빈혈이라고 그러면은 병원에서 지금 뭘 주냐 이제 철분입니다. 철분제. 철분. 그러면 철분 우리 몸 안에 철분이 분명히 이제 있죠. 쇠냄새 나는 거 있죠. 쇠냄새 나는 거. 어디에서 쇠냄새 나죠? 피가 많이 빨간 피를 많이 흘려놓으면은 만해놓으면은 쇠비린내가 나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도 이제 쇳가루를 이제 철분을 먹이지만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금과 같은 그런 철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철분을 어디서 이제 먹느냐? 대장간에 가서 피시하고 담그는 거 그게 바로 철분입니다. 그 물을 먹으면 어지러운 게 없어져 버려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먹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솥이 이제 부업해 가지고 쇠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다 달아주고 내버린 그 솥을 이렇게 깨가지고 콩알만큼씩 해서 먹으면은 그 어지른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그게 없을 때는 칼을 숫돌에다 이렇게 갑니다. 쇠를 이렇게 숫돌에다 문질러가지고 그 물을 먹어도 이제 어지른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소지라가 바로 이제 그 철분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우리 몸에서도 역시 그 철분을 주관하고 있는 게 지라입니다. 예, 비장. 예, 그래서 그 철분 관계가 모질해서 여자분들은 어지rum기가 있는데 그런 거 잡수면 어지러운기가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침뜸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만들어진 데. 그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 다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 그게 조금 성분을 잘 못 흡수했을 때 모질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침뜸을 하면 그거 이제 음식 가운데 들어있는 거를 잘 받아들여서 저기 때문에 어지른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이 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여자한테도 물론 여자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병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월경을 해서 이제 그런 거고 네. 이분은 이제 위가 그래서 그런 거고 어지러운 네. 게 어지러운 거는 똑같이 어지러운 거지만은 이제 원인은 그렇게 다릅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같은 질환이 나타나지만 예.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일단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또 혈자리도 달라진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이 부분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청객들의 궁금한 사항을 혈자리를 통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 화상에 예. 침 치료를 한다라는 구당 예. 화상침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상 하면은 세계 인류가 66억 중에서 불에 접 안 해본 사람이 0.6%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가 불을 쓰기 때문에 화상에 거의 다 접하고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이제 이 문제예요. 화상 치료가. 그런데 이 침으로 해서 화상 치료가 된다 그러면은 좀 무섭죠. 무서우나 너무 잘 낫고 참 좋은 방법인데 몰라가지고 이걸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일 첫째 화상 치료가 이제 좋은 것이 뭐냐? 좋은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화상이란 큰 상처입니다. 크게 상처가 난 거죠.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 네.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건데 제일 첫째 뜨거운 것이 침 한 번으로 해서 없어집니다. 네. 뜨거운 게 없어져. 우리나라 속담에 못 견디는 사람 막 보채는 사람 보고 우리 전라도 말로서는 불에 댄 자식 보채듯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침 한 번으로 해서 그 아픈 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픈 기가 빨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빨리 낫습니다. 빨리 낫고 그 다음에는 이제 흉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불에 댄 사람이 제일 이제 안 좋은 것이 바로 흉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흉터가 없습니다. 그럼 왜 흉터가 없겠느냐? 상처가 생각해보세요. 흉터라는 건 조직 파괴입니다. 예, 조직이 파괴돼 버렸는데 침을 나누면은 빨리 나와버리니까 조직이 파괴되지를 않잖아요. 조직이 파괴 안 됐으니까 흉터가 없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침으로 해서 화상 나는 것만 좋은 겁니까? 그러면 화상만 상처입니까? 상처라는 게 많죠. 우리가 종기도 있고, 무슨 상에서 상처도 되고 수술해서 수술자리도 지금 상처죠. 이런 것이 바로 침을 놔놓으면 빨리 나서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의사들이 빨리 침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또 이제 그런 수술자리도 그렇게 빨리 나았지만은 우리가 위가 헐었다. 그럼 위 헐은 거는 상처 아닙니까? 위 헐은 거 상처죠. 이제 우리가 입이 지금 헐었다, 혀가 헐었다, 입술이 헐었다라든가 이럴 때 침 나눠보면 금방 나서 버리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와 이제 화상이 나는 건 마찬가지로 이런데 한 것도 나서 근데 위가 한 게 왜 안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들이 빨리 침을 공부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침 나가지고 위 한 게 나와버렸으면은 수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할 수 없이 수술해서 잘라내 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으로 놔봐가지고 나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침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어렵냐? 전혀 어렵지를 않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참 쉬운 방법이죠.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지금 법으로 해서 침을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분명히 이제 아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침으로 치료하면은 법으로 해서 의사가 못 놓게 되어 있는데 누가 고발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리면 의사는 45일 영업정지 당해요. 의사가 영업정지 45일이면 치명이에요. 그 병원은 영영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빨리 고쳐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침 넣어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병 고쳐 있는데 나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말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침을 빨리 의사들이 공부해가지고 그런 헌데도 고칠 수 있다는 거 이건 수없이 전에 해와서 다 알고 전 세계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상치료라는 건 이렇게 좋은 건데 몰라가지고 제가 발명이 아니고 침 자리보다 이런 방법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있는데 저는 발견을 한 거죠. 발견. 있는 걸 이제 눈으로 봐서 이제 찾아냈다. 그래서 온 의료인들은 다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아시고 화상 입으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의사가 지금 치료를 못 하게 됐으니 큰일 아닙니까? 참 아쉽습니다. 네, 앞서 이렇게 침 치료 방법은 뭐 각종 질환, 게다가 또 화상까지 이용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뭐 화상 치료는 뭐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사실 그런데 이 바늘이 우리 몸을 뚫고 들어오니까 살짝 겁도 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뭐 침의 장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걸 물으셨어요. 다 아마 침을 맞는 분들은 다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침이라는 건 물론 이제 크기도 옛날과 달라졌지만은 지금은 크기도 가늘어졌고 끝이 다릅니다. 바늘은 뾰족하고 주사 바늘 양쪽에 날이 있고 이 침은 동그랗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는 거고 주사 바늘 양쪽에 날이 있어서 싹 조직을 파괴시켜 버려요. 잘라 버려요. 네. 바늘도 뾰족하기 때문에 조직이 파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바늘로 찌르면 아프고 침으로 이제 주사 바늘도 이제 쪄나기 때문에 며칠 돼야 약이 아뭅니다. 그러나 이 침은 계속 찔러도 아무 일 없습니다. 조직 파괴가 하나도 안 돼요.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울 게 없고 옛날에는 침이 구르기 때문에 죽기도 하고 병신이 돼서 환자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놓는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놓는 사람이 아무 걱정 없이 놓습니다. 안심하고 마셔도 됩니다. 네, 지금 침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침을 놓는 자리도 중요하지만요. 또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네. 침을 가장 요즘에 주의할 점이 소독 문제인데 이 침은 자고로 수천 년 내려면서 소독 가지고 문제 삼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침자리가 탈난 적이 없고, 우리가 아프리카 가지고 에이즈 치료도 이제 한 6개월간 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만일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는 우리 가서 호온 사람들 다 에이즈 걸려버려가지고 뭐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런 거를 현대의학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이제 탈이 없을까? 일본에서는 뜸자리는 지금 과학적 연구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침도 그렇게 지금은 전혀 조직을 벌리고 들어가고 어떤 세균 감염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심을 해야겠죠. 깨끗이 소독해야 되고 침도 일회용 쓰고 그럽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께서는 약 한 70여 년 동안 환자를 쭉 치료를 해오셨잖아요. 그 잊지 못할 환자가 있다면 어떤 환자가 있을까요? 잊지 못할 환자. 고쳐져 버린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못 고칠 분이 오셔가지고 못 고치고 이제 가고 못 고칠 분이 또 살려만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분들은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못 고친 분과 이제 치료를 못 해드린 분, 애원을 하는데도 못 해드린 분은 항상 생각이 나죠. 그분을 한번 해줘봤지만은
그분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네. 늘 그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은 것이 바로 이제 의료인들은 거의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그래요. 나스품은 아무것도 따뜻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스품 마음이네요. 가지고 신경 쓰질 않아요. 네. 진정 의료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전통의학 가운데 하나인 침. 이 침 그러면은 사실 이제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잘 안 믿고 이러는데요. 최근 들어서 서양에서도 이 침의 과학적 이 입증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단 김남수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요. 침의 세계화가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반만 년 동안 이어져온 우리 전통의학 가운데 하나인 침이었는데요. 이 침과 뜸에 대해서만은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 주 TV닥터에서는 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죠. 그렇죠. 바로 뜸입니다. 네, 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소 뜸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분들 다음 주까지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